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윤미 변호사,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이 원전 관련 내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자료를 삭제를 실제로 했거나 또 지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2명. 구속영장 발부가 됐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일단 인신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불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잣대로는 증거인멸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인데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400건이 넘는 관련 문건을 이미 파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혐의를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사, 원전 관련 수사 같은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직접 챙기는 수사라고 해서 여권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좀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휴일인 일요일 밤에 그 관련 파일을 444건이나 삭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삭제한 다음 날 감사원 면담이 있었는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검찰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규명이 되느냐, 요 여부에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윗선이 누구냐, 가깝게는 장관일 테고요. 네. 그 다음에 담당 비서관일 테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발단이 대통령께서 왜 원전을 언제 닫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국적인 그 꼭지점에는 대통령이 계실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혹을 어떻게 파고드느냐. 그런데 그 첫 단추가 지금 증거인멸한 그 공무원들이고, 그러면 이렇게 신내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체가 뒤에 확실한 뒷배가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청와대 이상으로, 그 뒷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444건 삭제된 자료 중에 이걸 좀 복원을 시도해봤는데 복원이 안 된 자료도 한 100여 건이 됐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봤더니 검찰이 내부 자료 3,600여 건을 지금 확보한 걸로 알려졌더라고요. 앞서 얘기한 구속영장 청구된 공무원 3명이 아닌 또 다른 공무원의 PC에서 확보를 한 건데, 결국 삭제된 자료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아마 3,600건이라는 다량의 문서에는 이제 파기된 자료도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산자부 공무원 측에서는 이 해당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그럼 다른 곳에 이제 저장을 시켜놓고 이걸 뭐 별도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이게 청와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뭐 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건 자체, 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 주고받았다는 문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파기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일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삭제돼서 찾지 못했던 그 문건이 이 원전 폐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다른 직원의 PC에서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윗선 어디까지 겨냥할지 관심입니다. 먼저 백운규 전 장관이 과거 국회에서 관련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를 보고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감사원장님,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장관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진술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일간 보도에 따르면 이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고소한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문건 중에는
삭제됐던 이 청와대 보고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백운규 장관이라든지 그 위로도 좀 청와대까지 좀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렇게 경유해서 청와대 더 윗선까지 파고들려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의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해당 문건, 특히 산자부 자체 문건과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에 대해서는 누락을 했고 예. 그 직후 시점에 어쨌든 파기가 이뤄졌던 그런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아마 검찰은 영장까지 발부가 돼서 인신 확보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그 당시에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최이봉 사장 그리고 그 윗선 산자부 장관까지 백운규 장관까지도 수사의 어떤 시기만 조율해놓고 나아가서는 아마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견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법원의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법원까지 힘 실어줬는데 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동국 최고위원은 국가 정책을 수사해버리면 어떤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느냐. 김우숙 교수님. 지금 여당 반응들을 보면 이제 사법부에까지도 지금 유감을 표명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한테 약간 유화책도 쓰고 압박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영장을 하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 숨겨놓은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역시 공무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우원식 의원이 인내 한계에 왔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신동근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을 수사하는 게 말이 됐냐? 예. 그런데 이거는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놓고 이거를 마치 국가 정책 공약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예. 강선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 이거는 대놓고 겁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박이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판사, 검사, 그리고 청와대 고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를 띄워놓고 검사와 판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심해라. 예. 우리가 바로 잡겠다. 이거는 대놓고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모종의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갈등은 좀 더 극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인 수사라는 의혹을 사는 이유는 사실 감사원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7천 쪽에 이미 보고서를 냈고 검찰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상 직무배제가 되기 이전에 충분히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이후에 직접 이 관련 수사를 챙기고 바로 영장을 청구하고 한번 그것도 반려됐던 것을 청구하면서 이게 사실상 정권에 대한 본인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는 형식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 충분히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내려갔을 당시 그 즈음에도 이 관련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직무배제로 법무부와의 갈등이 극화되는 이 시점에 관련 수사를 속도내고 있다는 점, 청와대 압수수색도 아마 시간만 남아있고 조율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런 맥락에서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일각에서는 이 대전지검에서 대검 반부패부의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윤 총장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면서 일 처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수사인지는 좀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된 얘기도 이어가보고자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죠. 박상기 전 장관. 지난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죠.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봐요. 지난 11월 10일 박상기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윤 총장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교수님 이맘때 즈음에 11월 중순에 그렇죠, 예. 박상기 전 장관을 박은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조사한 장소가 이용구 신임 차관의 사무실이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사무실에 예. 3칸 중에 1칸을 빌려줬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요새는 왜 이렇게 이례적이고 공교로운 일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용구 그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실세죠. 그래서 처음에 그 공약도 했고 이번에 추장관 그 검증팀장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내부에서 아주 진짜 실세다, 성골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주 그 공교로운데 차관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찐이 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논의방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 논의방 우리 SNS 방에서 텔레그램이요. 그런 것도 문자가 있었고 분석된 것? 그 다음에 또 사무실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네. 오자마자 이렇게 연타석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약간 오만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시원하게 해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만 해도 이게 해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김영란법 논란이 또 휘말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토론 논의방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바꾸면서 또 텔레그램 문제가 있고 계속 반복해요. 논란이 반복돼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뭔가 끊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거는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고 추윤 간의 갈등 속에서 그 중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분이 이렇게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 나가는 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네.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변호사 시절에 이 사무실 한 칸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어줬다. 공교롭게 그 장소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면담 조사를 또 했고 여기에 좀 이렇게 사전 교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교수님 잠깐 설명하셨지만 김영란법 위반 그리고 또 그 전관 예우 논란 네. 여기에다가 사후 수뢰죄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의혹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의혹이 한번 또 제기가 되면 이용구 신임 차관이 내가 사실 법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제 박상기 당시 장관이 퇴임하신 후에 내가 이제 방 하나를 내어드리기로 했다. 이런 이제 해명을 하면서 김영란법 위반 또 소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퇴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이제 교부하더라도 그게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데 현직 장관일 당시에 이제 방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후 수뢰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약속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고 또 이제 김영란법 8조 1항을 보면 공직자는 이제 명목과 상관없이 어떠한 금품도 교부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1회 100만 원 그리고 총 액수가 3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단순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는 것 또한 이제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더 다른 의혹을 낳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뇌물 성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은 그렇다면 징계위에 참석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 법무부와의 관련성 이런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오는 10일이니까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해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청와대는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조사 절차라든지 신문 절차들이 조금 진행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바로 그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또 징계의 수위가 다 결정될 거라고 보는 것은 조금 섣부른 관측일 수도 있겠다. 뭐 한 두어 번 정도의 사실조사 과정 같은 거나 신문 과정들이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나. 교수님, 지금 들어본 것처럼 민주당에서 좀 기류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지난주부터 여론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죠. 예. 정당이 저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예. 내년에 또 중요한 선거가 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도가 떨어지고 여당 지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때 지금 약간 그 상황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는 데는 그동안에 그렇게 막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이제 그걸 보면서 숨고르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걸 풀려고 하면 사실은 결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뭐 이 정치적인 문제, 임명권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헌재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이 왔는데 예. 이런 문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 대통령이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징계위 같은 경우에도 징계위 구성에 있어서도 이거를 충실하게 따라야죠. 이게 내년이면 개정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바뀔 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한 달 뒤에 나오는 법의 그 취지에 맞춰서 외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변호사협회, 그 교수협회, 예. 이런 외부 기관에 맡기는 공식적으로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논란이 계속되지 않는 거고 문제는 결정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대통령은 양자의 인사권자인데 계속 침묵하시면서 이 사태를 계속 법정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놔두신 거거든요. 예. 이제는 이게 결정이 났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내하고 물러날 상황은 지났어요. 본인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네. 결정이 나도 끊임없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국민들은 더 헷갈려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뭐 양자를 불러놓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쫙 정리하고 사임을 하시라던가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걸 법적으로 끌고 가지고 끊임없이 내년까지 간다는 거는 현 정부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네. 내년 총선에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테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도 지난 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방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 검사징계법이 이제 내년 1월에 개정이 되는데 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 징계위원을 모두 선정을 하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금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YTN과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 분께 좀 간단하게 씌워쭉 볼게요. 지금 이제 뭐 추 장관,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먼저 변호사님, 네. 이 여론조사 내용만 보면 추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좀 더 높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도 높고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지지하는 목소리보다 높긴 한데 예.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도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예. 이 말인 즉슨 사실 이 어떤 경론에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또 검찰개혁의 한 총론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검찰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 여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미흡함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윤 총장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양진영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 네. 김 교수님의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 사퇴를 30.8%가 지지를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노선, 지지율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여기까지 떨어지면 국정 주도권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고 지금 빨리 바로 잡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놔야지 40%가 무너지고 계속 지금 추이가 떨어지는 추이인데 이걸 놔두면은 30%까지 무너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국민들이 힌트를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말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앞서 우리 저희가 김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떨어지는 추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갈등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